다항식과 1차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할 때, 자, 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이라든지 상수항이라든지 계수라든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나서 단항식, 다항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이 뭐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x. 자, 우리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곱하기 먼저 하고, 여기도 곱하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산이 끝난 곱하기들을 더하거나 빼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완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3 곱하기 x를 먼저 해요. 문자 있지만 곱하기 선생님 꺼냈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y라는 계산을 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5라는 상수항을 이걸 계산한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이 덩어리 같은 곱하기로 이루어진 이 숫자와 문자 이 덩어리를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한번 볼까? 3 곱하기 x라는 이 계산이 있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y를 또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5를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항을 여기서 찾아라 그러면 문자와 숫자가 곱해진 3x 하나 그 다음에 또 곱하기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 곱하기 y 있는 이 항 마이너스 2y 하나 그 다음에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도 항이라고 했으니까 항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항을 3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항을 찾았죠? 그런데 얘네도 다 이름이 있어. 문자를 기준으로 얘는 뭐라 그러냐면 x죠? 문자가? 그러니까 얘는 x항. 얘는 문자가 y니까 y항. 얘는 문자가 없어. 숫자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으로 상수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는 문자니까 x항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 그럼 얘는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쟤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x항에 있는데 x의 계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 x항에 있을 때 x 문자 앞에 있는 문자 앞에 곱해진 이 수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를 우리는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y항이 있는데 y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수는 뭐야? 그 수는 마이너스 2야. 그거는 뭐야? y의 계수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x항에서 x의 계수는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3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은 상수항 그 다음에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의 이름은 계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하러 가봅시다. 자,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래요.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말 그대로 다항식이잖아. 그럼 이름만 들어도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항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 딱 봤더니 항이 뭐야? 우리 덩어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5x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항이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상수항 하나. 이렇게 항 2개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3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y. 여기에 있는 부호까지 다 같이 데려가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1. 이렇게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이 3개니까 당연히 다항식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 해놨잖아. 한 개 이상이면 다 다항식이래요. 한 개
이상이면 한 개를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네. 한 개만 있어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개의 항만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대요. 아, 그래요? 근데 다항식은 그럼 뭐예요? 다항식 중에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대. 아, 그럼 저건 뭐냐면 이름이 달라서 한 개로 이루어진 식은 다항식 이렇게 하고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항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특별하게 단항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단항식은 뭐라고 불러도 돼요?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되죠? 맞아요. 한 개 이상의 항만 있으면 우린 다항식이라고 하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항식 따로, 다항식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항식은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항이 딱 하나만 있으니까 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러 가봅시다. 문자를 기준으로 1차식이라는 게 있대. 얘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항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문자의 곱해진 개수를 가지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항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한대. 뭐냐면 자,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4y라는 단항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항이 하나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뭘까? 4입니다. 그런데 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요? 하나 곱해졌죠. 그래서 얘는 생략됐지만 이게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1차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차수를 가지고 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얘는 무슨 식? 1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도 한번 볼게. 단항식 말고 우리 다항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2x 더하기 1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x항이죠? 얘는 뭐예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에는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문자가 있는 항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몇 개 있어? 얘는 하나 있네. 그래서 이 식도 1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러분 문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0차식이야. 그런데 0차라는 말 대신에 상수항이라는 말을 더 잘 쓰니까 기억을 하지만 얘는 차수는 0이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자가 하나만 곱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살펴봤어요. 여기는 x가 2개 있었어.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곱하기로 이루어진 식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1과 x가 곱해진 식 거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3이라는 수를 더한 이런 식인 거잖아. 그랬더니 문자가 여기는 2개가 곱해져 있고 여기는 1개가 곱해져 있어. 식 하나에 똑같은 문자가 2개가 곱해져 있고 1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는 차수가 제일 큰 항의 차수를 우리가 이 다항식의 차수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2개, 1개 있을 때는 어때? 문자 2개가 더 차수가 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름을 2차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나가면서 많이 들었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얘기를 오다 가다 들었잖아. 그게 이거예요. 차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차, 2차 하는 얘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얘는 뭐예요?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나? 선생님이랑 한 번만 정리를 해봐요. 자,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항이 마이너스 x제곱 하나. 그 다음에 뭐? x 하나.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항이 몇 개?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얘는 무슨 항? x항. 얘는 x제곱의 항이 되겠죠? 그러면 요럴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x제곱의 개수가 뭐니?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마이너스. 근데 숫자가 없어요, 선생님. 아, 1이 생략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x의 개수가 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으니까 0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개수가 0이었으면 0이랑 x를 곱했기 때문에 x항이 아예 사라져 버렸을 거야. 여기 앞에 1이 생략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여기 x의 개수는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항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 식이 1차식인지 2차식인지 혹은 이렇게 덜렁 상수항만 있으면 이것도 무슨 식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도 기억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의 부분을 선생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여러분 문제에도 잘 나오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은 이렇게 정수로 계산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정수만 계산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복잡한 식들은 분수에다가 통분을 해야 되고 소수, 거듭제곱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면 우리가 계산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5분의 x는 그러면 이거는 뭘까? x의 개수 여러분 금방 눈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얘는 5분의 1 곱하기 x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수에 분수식이 있을 때는 얘를 딱 분리를 해서 문자와 숫자를 분리를 해서 이게 5분의 1x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고 이때 x의 개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x분의 5처럼 분모의 문자가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으니까 x가 하나 같잖아. 그러면 얘도 1차식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절대로 1차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자가 분모에 있을 때 분모에 문자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골라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항, 상수항, 차수, 그 다음 개수,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